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여름 더위가 한창인 절기상 중복입니다. 원주와 횡성, 영월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 평창 32도, 원주, 횡성, 영월은 3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소나기까지 내려 불쾌지수와 체감온도는 더 오르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40mm인데요. 영월 지역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어제 저녁 해제됐지만 당분간 계속해서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예보된 만큼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고 김민기 선생의 생애에 대해 상지대학교 최혁진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시 역사박물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특별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 대표 여름축제인 2024 더위사냥축제가 내일 개막하는데요. 이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죠. 7월 25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서울 회생법원은 플라이강원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확정된 위닉스가 인수대금 200억 원을 완납했고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 요건이 충족돼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이강원 회생계획이 인가되면서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양양군은 플라이강원이 모기지를 이동할 경우 기존에 지급한 보조금 2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대학교가 반도체 공동연구소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교육부는 강원대학교를 강원권역 반도체 공동연구소로 선정해 2028년까지 4년 동안 연구소 건립비와 장비비 등으로 국비 444억 원과 지방비 67억 원 등 총 사업비 511억여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하계휴가철 특별교통소통대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 고속도로 174km 구간에 갓길 차로를 개방하는데요. 또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졸음 쉼터나 주유소에서 생수를 제공하고 임시 화장실도 증설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 대학로에서 소극장 학전을 이끌며 많은 스타들을 배출하고 아침 이슬과 상록수를 작곡한 연출가이자 작곡가죠. 고 김민기 선생이 지난 21일에 별세했는데요. 각계각층에서 애도를 보내면서 추모 물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 김민기 선생의 생애를 되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 김민기 선생의 발인식이 어제 오전에 엄수됐죠. 네.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드셨는데 오늘 교수님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김민기 선생께서는 1987년 민주항쟁 당시에 저항정신을 대표하는 아침 이슬을 작곡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네. 김민기 선생과 민주화 운동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려주실까요? 먼저 이제 아침 이슬이란 노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쵸. 원래 1971년도에 김민기 선생이 만든 노래예요. 그 당시에는 노래 가사가 좋다고 무슨 건전가요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곧바로 그 금지곡이 됐습니다. 맞아요. 노래 가사 중에 네. 그 태양은 묘지로 붉게 떠오르고 이런 게 있는데 그 묘지라는 것은 이제 군부 독재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묘지이고 거기에 떠오르는 태양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이제 금지곡을 했지요. 예.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김민기 선생님 많은 고초를 좀 겪었는데요. 87년 민주항쟁 때 막
100만의 시민들이 모였는데 그때 놀랍게도 남녀노소 어린 학생들서부터 해서 어르신들까지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는데 네. 다 같이 부르는 노래가 딱 두 곡이 있었어요.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하나가 애국가였고 예. 하나가 아침 이슬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문화자산인데 정작 김민기 선생님은 본인을 민주화운동가라고 부르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네. 본인은 그냥 일상의 삶을 시민들 속에서 농민들 속에서 노동자들 속에서 살고자 했을 뿐이지 나는 한 번도 운동가가 되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어찌 보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운동권 괴수처럼 군부 독재에서 취급을 해왔고 모진 시련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 노래를 알거든요. 네네.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고 요새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생전 김민기 선생이 저희가 전에도 얘기 나눴던 무위당 장일순 선생과 또 김지하 시인과 생명운동을 함께하면서 여기 원주와도 인연이 깊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예, 원주와는 아주 깊은 인연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에서도 저희가 김민기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원주에서는 이분의 생을 좀 높이 기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세 분이 원주에 인연을 두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이제 선생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참 복을 받은 사람이기도 한데요. 네. 1973년도에 원주 가톨릭 센터에서 김지하 선생님의 희곡 금관의 예수 공연이 이루어지는데 그 공연에 작곡을 김민기 선생님이 했습니다. 당시 이제 금관의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 세 분의 생각이 엿보이는 건데요. 원래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을 희생 사랑과 그런 정신으로 희생하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관의 예수라는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 위에 금관을 쓰고 네. 서민들 위해 군림하는 자에 대한 풍자를 담은 희곡이었습니다. 예. 당연히 뭐 여기에 작곡을 한 것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겠습니까? 네, 이 세 분은 굉장히 결이 다르지만 세 분이 너무 서로를 사랑하셨고 아끼셨어요. 지향점이 같았습니다. 우선 뭐 간단히 세 분이 참 독특한 이력인데요. 세 분이 다 서울대학교를 나왔죠. 뭐 졸업을 못하신 경우도 있지만 우리 그 장일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그 미학과를 김지하 선생님하고 장일순 선생님은 다니셨고 김민기 선생님도 서울대 미대에서 회화를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이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한 것은 엘리트가 사회의 중심이 아니라 노동자들, 소상공인들, 농민들이 그리고 서민들이 또 여성들이 장애인들이 이 세상을 지탱하는 굉장히 중심이고 주역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셨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런 경우잖아요. 장 선생님 그런 얘기 하셨는데 모든 남자들이 어머니 품에서 그렇게 곱게 자라나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남성이 되면 여성을 하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순들을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 자기가 누구로부터 길러졌고 누구의 보살핌 속에 살아왔는지를 깨우쳐야 된다. 정권도 권력도 기득권도 다 마찬가지다. 많은 서민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해서 일하고 땀 흘리고 해서 사회를 지탱해서 세금도 내고 해서 그 자리에 가 있는데 그 덕인 줄을 모르고 그들 위해 군림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 분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는 가장 낮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고 그 뜻이 맞았기 때문에 평생의 동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세 분 다 이제 같이 추구하는 방향이 같았고 이를 위해 애써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가 김민기 선생의 이 별세 소식을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일제 식민지를 겪고 한국 전쟁의 그 참담한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갈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발전들, 국력을 키워왔는데요. 근데 사실 당시 개발도상 국가들 중에는 한국보다 훨씬 앞서서 발전한 국가들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성공한 것은 거의 세계적으로 한국
한국밖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가 한국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지만 나중에는 경제가 몰락하고 사회가 붕괴되는 경우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이유가 뭐였냐면 민주주의의 문제였었어요. 다 같이 노력해서 발전하는데 그 결실을 소수가 다 독식하고 권력을 소수가 독식하다 보니까 부패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 분이 또 지학순 주교님과 함께 해왔던 것은 대한민국이 산업화의 과정에서 그 경제적 과실들이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공동체 경제의 모델들을 만들어냈고 또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어쨌든 부당한 권력, 부패한 권력들을 몰아내는데 큰 힘이 되셨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들이 깃발 들고 전면에 나서는 그런 활동보다도 서민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분들이 시민의 힘이 되어서 소위 조직된 시민의 힘이 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서 오늘처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끌어낸 그런 나라로 가는 밑거름이 되셨다는 측면에서 우리 김민기 선생님의 생 자체는 그냥 단순히 개인의 삶이 아니라 이 거대한 대한민국 전환의 흐름 속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새로운 문화적인 동력을 만들어낸 분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이분들이 원주에 있었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쵸. 이 부분을 저희가 정말 소중히 기억하고 기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를 나눌수록 정말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고 김민기 선생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김민기 선생님의 주옥 같은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중에서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는 봉우리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네. 거기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노래 가사가 나와요. 낮은 대로 흘러 고이는 바다. 어찌 보면 김민기 선생님은 바다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바다냐면 수많은 아침 이슬들이 같이 어울려 흘러가서 흘러 내려가 거대한 바다를 이루는 그 바다 안에 작은 아침 이슬 하나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뒷것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나는 그냥 항상 뒤에서 뒷바라지한다. 평생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장일순 선생님, 김지하 선생님, 김민기 선생님 얘기했는데 세 분 스타일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일순 선생님은 모월산이라는 표현처럼 치악산을 모월산이라고 했어요. 어머니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품는 큰 산 같은 그런 이미지였어요. 항상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김지하 선생님은 흰 그늘의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흰 그늘 좀 이상하잖아요. 그늘이라는 건 어두운 건데. 그러니까 많은 고통, 옥고도 엄청 많이 치렀고 그래서 정신적인 그 병까지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약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신과 약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은 고통들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증오나 이런 걸로 가지 않고 흰 그늘, 하얀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고통을 승화시켜 빛이 되는 그것이 민초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부당한 권력과 전면에서 싸우는 그러기 위해서 그 흰 그늘의 길을 가로막는 자들과 전면을 싸우다 보니까 불교로 얘기하면 약간 사천왕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김민기 선생님은 그냥 농민, 그냥 노동자가 되고 싶었던 분인데 워낙에 천재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노동자들 삶 속에서 동료 노동자들 결혼할 때 상록수 같은 노래 하나 만들면 그 노래로 인해서 또 운동권 괴수 취급을 당하고 그 군대에 가서 이제 퇴역하는 늙은 노병을 위해서 늙은 군인의 노래를 했는데 또 밖에서는 집회를 할 때 그 늙은 군인의 노래가 늙은 그 투사의 노래로 바뀌어서 운동권 괴수처럼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평생 뒷것으로 두 분 선생님들이 그런 큰 뜻을 품은 것을 가장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의 바닷속의 아침 이슬처럼 실현해 가고자 그렇게 사셨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분이 이제 지학순 주교님과 하늘에서 만나시고 박경린 선생님도 같이 이렇게 만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계실지 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아직 사실 고 김민기 선생님을 논할 때 학전 얘기 빼놓을 수가 없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끝으로 정리를 하자면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나 이소라의 프로포즈, 또 윤도현의 러브레터, 이효리의 레드카펫, 또 지코의 디 아티스트 다 알고 계시죠, 교수님도? 근데 이게 모두 학전의 영향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이제 작은 극장만의 매력을 텔레비전 매체로 구체화해서 우리 KBS를 포함한 공중파에도 지대한 영향을 줬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김민기 선생님이 뒤에서 뒷바라지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가가 된 사람들이 공이 비슷한 특징이 있어요. 그쵸. 서민들의 입장을 노래하고 시민들과 함께 어울리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한 영화에 출연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김민기 선생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처럼 그 많은 문화예술가들의 삶 속으로 부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도 시대를 위한 선행이 교육으로 발전하게 해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김민기 선생의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입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2024 원주 역사박물관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윤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청소년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2024 원주 역사박물관 학교, 박물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를 주제로 기획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박물관의 학예 업무와 관련 분야에 대한 강의와 체험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박물관 관련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역사박물관 정수민 학예연구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는 여름방학 맞이 특별기획으로 2024 원주 역사박물관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번 박물관학교 프로그램 방향을 잡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평상시에 너무 조용해 보일 수 있는 박물관이지만 내부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과 함께 바쁘게 일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번 박물관 학교에서는 박물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학예 업무뿐만 아니라 원주 국가유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학예연구사가 직접 강의하고 함께 체험활동을 진행하여 관내 청소년분들이 박물관과 관련된 재미있는 추억과 경험을 쌓고 더 나아가 진로 탐색의 기회까지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면 너무 뜻깊겠다는 의미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나요? 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학예연구사의 특별 강의와 또 체험활동으로 진행되는데요. 네. 이 5일 동안 각기 다른 분야와 주제에 따라서 운영됩니다. 1일차에는 원주 국가유산 소개와 원주 국가유산 팝업카드 만들기 활동을 통해 원주의 문화유산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2일차에는 관내 발굴기관에서 직접 철기 유문 보존 처리사로 근무하고 계신 보존 처리 전문가분을 초빙해 직접 복원 체험 활동도 해볼 예정입니다. 3일차에는 전시 기획 강의와 또 나만의 전시실 꾸미기, 4일차에는 고고학이라는 학문과 친해져 보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 5일차에는 박물관 관계자들만 출입이 가능한 수장고를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 신청 방법이나 신청 대상 또 기간에 대해서도 알려주실까요? 네, 모집 대상은 아무래도 교육 내용의 수준에 따라 관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과 또 중학생들의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지난 22일 월요일부터 이미 신청 접수가 시작됐는데요. 8월 1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원주시 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어서 원주시 역사박물관 정수민 학예연구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번 여름방학 저희 박물관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원주 역사와 문화유산 그리고 박물관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더 알아보고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특별한 추억이 쌓이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역사박물관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법천사지 지강국사 탑 보관공사가 10월에 완료가 되면 환수 행사를 통해서 시민분들께 개방되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행사일 테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역사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9월부터 인문학 강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을 주제로 특별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아무래도 생소할 수 있는 이 박물관 업무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역사박물관 학교 프로그램은 현재 신청을 받고 있고요. 8월 1일까지 선착순 접수니까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의 대표 여름축제인 2024 평창 더위사냥 축제가 내일 개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평창군청 관광정책과 신광찬 주무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아직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평창 더위사냥축제위원회 최돈중 위원장님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평창 더위사냥축제위원회 위원장 최돈중입니다. 네, 원래 다른 분과 이야기를 나눌 뻔했네요. 2024 평창 더위사냥 축제가 내일 개막을 앞두고 손님 맞이 준비 한창이라고 들었는데요. 보통 평창을 생각하면 우리가 겨울에 진행되는 송어 축제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더위사냥 축제도 이에 못지않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라고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우리 평창 더위사냥 축제는 익사이팅 썸머라는 주제로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평창군 땀띠공원, 대하면 땀띠공원 일원에서 진행되며 10회째를 맞아 방문객이 늘어난 추세로 있습니다. 넓은 휴식 공간과 축제의 품질을 높이고자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땀띠 귀신사냥, 냉천수 조격장, 송어 맨손 잡기, 광천수 물대포, 페달보트, 물푼장, 수부싸움, 산신령 어불팜, 로드기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땀팀을 오래 참기 즐거운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공연 무대로는 매일 다양한 문화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에는 어떤 놀이시설과 프로그램이 방문객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에는 그 프로그램은 땀띠기진 사냥으로 워터가 진행되었으며 대형 물풀장 체험, 다양한 시원한 물풀장 조격장이 호응이 좋았습니다. 네, 땀띠 귀신 사냥 워터워 이름이 참 프로그램 이름이 귀엽네요. 다양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이번 축제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방문 전에 준비 물품이 있거나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실까요? 저희 축제 주제는 익사이팅 썸머로 더위 잡는 사냥꾼 놀이터가 컨셉입니다. 네. 준비 물품으로는 튜브나 돗자리, 비치타월 정도만 챙겨오시면은 더위도 잡고 연때보다 시원한 여름을 보내줄 수 있을 거라 자료되어옵니다. 네, 익사이팅 썸머인데 네네. 최근 강원 지역에 계속해서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천시의 축제 진행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도 기상 예보를 항시 주의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춰 대응하고자 하고 있고요.
우천시에는 하천 출입을 먼저 통제를 하고 프로그램을 중단해서 안전 요원을 통해 최대한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지상사의 다른 운영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024 평창 더위사냥축제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라고 끝으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축제장의 곳곳에 새로운 이벤트와 행사장 로드기차, 페달보트 신규 체험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먹거리로는 푸드트럭과 여러 가지 20여 개의 먹거리 상점이 입점되어 있고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축제장을 방문해서 건강도 챙기고 많은 관심과 네. 저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죠. 긴장이 되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실 수 있죠.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제 2024 평창 더위사냥축제 2024년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10일간 대화면 더위사냥축제장 일원에서 진행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포스터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더위 해제 구역, 더위 사냥 랜드 이런 문구도 있던데요. 모쪼록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창 더위 사냥 축제 위원회 최돈중 위원장과 함께했고요. 7월 25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